히터기 같은 거나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 면적 히터기에 이렇게 달궈진 것에 공기를 닿게 해서 빨리 순환시키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되는데요. 당이 빨리 데워집니다. 또 오목한 홈을 봐주면 더 좋고요. 뭐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탱크, 가스관, 보일러 액상과 물이 지나는 곳에 겉으로는 평판이 가는 홈을 파주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있는 냉기를 반사 복사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냉각을 한다. 이렇게 냉각 바람을 빨아들여, 더운 바람을. 그러면 이게 냉각을 펠티의 소자 방식이든 뭐든 냉각만 시키면 됩니다. 방식이 뭐가 됐든 홈을 파줘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르르 물이 흘러내리면 제습기가 되는 거죠. 아까쯤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식으로 하는 이런 방법은 병원에 있어서 살균 구조도, 공기를 살균하는 구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전 세계에 있어서 이게 살균한다, 공기를. 네, 그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기 살균기다,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냉각을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차갑게 하면 제습 방식, 제습기가 되면서 동시에 이런 판을 여러 개로 만들면 더 빠르게 냉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인데, 이거를 미니 장치로 갖고 다니는 미니 장치로 만들 수 없을까요? 배터리로 갈 수도, 배터리 용량이 갈수록 커지니까 배터리 방식 이만하게 만들어 갖고 개인 휴대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정도는 쓸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뭐 겨울에 이렇게 찔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갖다 손으로 톡톡톡 돌려가지고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을 수 있다. 태양광도 그렇고 전기로 축적적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 하나 끓이는 거, 커피, 라면 또는 그래서 음식을 볶아 먹는 군대용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파이프나 어떤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순환하는 장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 필터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도 살짝 달궈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가는 거, 이게 미니 환풍기가 되겠습니다. 파이프 방식에. 그래서 이런 작은 구조로 해서 병원에 이렇게 방 안의 온도를 높이지도 않으면서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환기를 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장치를 만들어서 공기 입출력을 그것만 통해서 조금만 한다는 거죠. 닫을 수도 있고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물고기 같은데 이렇게 외부의 바람, 공기를 빨아들여서 물고기 물에 용존산소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니 세탁기를 만들면 제 기술인데요. 미니 세탁기, 팬티를 빠는 미니 세탁기, 이만한 거, 이렇게 만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만한 거 정도면 개인 요새 1인 가구가 많으니까 팬티 10장 넣고도 빨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물을 갖다가 따로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안 해도 싱크대 옆에다가도 물 넣고 탁탁탁탁 돌리고 샥 버려도 되죠. 그죠? 배터리 방식으로도 이게 뭐 충전 방식, 배터리 방식 샥샥 돌려가지고 외부에서도 뭐 캠핑용이다 그럼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세탁을 바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바지 하나, 2개 정도 장기까지. 그래서 약간 그거는 약간 더 크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이 정도면 갖고 다니면 하잖아요. 약간 하시면 저기서 이거 되게 아이디어 상품 아닙니까? 냉장고에 열쇠, 그렇게 음식 테러 불안한 사람 열쇠 방식으로 나만 열고 닫고 하는 이런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그것을 띠띠띠 디지털 키, 얼굴 인식, 이런 금고 같은 것도 제가 얼굴 인식해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 열어주는, 자기 얼굴이 아닌 그 사람 등록된 얼굴이 아니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알리거나 112 전화하거나 자동으로 이런 거 서비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10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갖고 각 나라마다 화폐 단위는 틀리지만 뚜루루 어떻게 해가지고 화면에 표시해주고요. 그 화면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종업원이 쓱싹할 수도 있으니까 종업원이 등록된 얼굴이나 암호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 방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진공청소기, 원형 진공청소기를 카메라를 달아서 계산을 가로 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없는 공간, 사람 입체, 또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분해서 회피 기동을 하거나 그런 방식을 말씀을 드려요.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인식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로 모든 걸 봅니다. 카메라로. 이것을 드론 무기에나 모든 카메라 이 부분에 다 장착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전쟁할 때도 이걸 쓰게 될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모든 이제 전투 무기들이 이것을 쓰게 될 거예요. 가로 세로 좌표 수저 입체로 본다는 거죠. 사람의 이목구 비를 입체로 보고 사물을 이렇게 입체로 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드론 같은데 이게 사람이나 이렇게 이런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사람을 차산하거나 이렇게 정갑차나 이렇게 특정 차량에서 이렇게 목표를 1년 번호를 달아서 자동 전투합니다. 몇 개 이거 또는 뮤비 찍을 때 그 사람만을 특정지어서 쫓아다니면서 뮤비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인식하고 로봇, 호텔 서비스 로봇이 스미스 씨 안녕하세요. 각 사람이 그 사람의 영상을 떠올리고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내올 수도 있고 구글 환경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율주행 차량, 노인, 어린아이 등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몇 미터 앞에 멈춘다든지 이런 대응 방식. 가로수도 인식하고 건물도 인식하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공장에서도 물건 제거할 때 물건의 재료를 해고를 인식해서 각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도 해주고 편의점 마트 같은 데서 재고 관리도 해줍니다. 하루 몇 사람 출입했는지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저기 SK 플래닛이 SK에서 지하철에 이렇게 사람들 출입하는 것은 몇 사람을 1년 번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한테 그거 제 기술인데요. 제 YTN에 소개한 것도 YTN에 소개한 정부 출연 연구에 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제 기술을 무단으로 쏟아지는데 한국이 지적재산권 위반국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런 국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외교부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통상부 이렇게 이것도 80군데 정도 광고 및 팔로우를 들어오셨는데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들어오셨죠. 각 정당이 들어오고 미국과 영국의 미국과 유럽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도 팔로우 들어오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공화당도 하셨고요. 나토 차원에서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어떤 국가기관이 저에게 CIA, FBI도 그렇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CIA, FBI도 그렇고 미국의 어떤 부서들이 다 국토안전부 이런 데서도 소개를 하시고 정보기관들도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군 차원에서 지금 부대를 저에게 페이스북에 팔로우해 갖고 소개를 저는 이제 군사기밀이니까 모르죠. 무슨 부대가 있는지 다 소개하시더라고요. 유럽연합에서도 이렇게 소개하시고 유엔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총리도 팔로우 들어오시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팔로우 제가 신청 한번 해주겠습니까? 백악관 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 사무실 이름으로도 팔로우 들어오시고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삼성이든 어디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자기가 원형 진공청소기 딱딱 두 군데 찍어주면 그쪽만 딱 청소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없는 구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어떤 드론 같은데도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물줄기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카메라 인식으로 건물 같은 인식, 부딪히지 않는 구조, 입체면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구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바로서는 건물 촬영을 해서 두 군데만 딱 청소하고 세 군데 청소하든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소방과 청소 이런 것이 가능하고 MBC 뉴스 대대 세운다에 기업이 이걸 하시던데 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주차장을 촬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또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사람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 움직이는 입체를 구분해서 주차까지도 딱 다른 차량까지 봐서 딱 자기 자세를 제어를 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방식으로 로봇 차량, 군사무기, 전투 비행기 또는 드론 이게 자기 자세를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수양수로 스스로 자세를 제어합니다. 여기 이쪽에 이게 10주고 로봇 같은 이쪽에 20세, 이쪽에 30, 40, 50, 60 부분별로 틀린 힘을 배터리 모듈이 이제 100개다 합시다.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고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 만들 때, 그다음에 이것을 배터리 만들 때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뭐 보드 만들 때도, 그다음에 모든 기판 같은데 기판 종류들 이런 거 만들 때 HDD, SSD 이런 것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인터넷 장비 이런, 그다음에 이동통신장, 위성통신장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는 모든 통신칩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는 제 기술이다. 모뎀, 와이파이, 컴퓨터도 설계하실 때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케이블 만들 때 컴퓨터에 이렇게 기기 간의 케이블이 있잖아요. 케이블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수로 들어가게 하시면 돼요. 목적별로 사용한다는 언어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거는 초고속 대용량, 그래서 발열이 생기니까 평상시 쉬게 하고, 그래서 초고속 대용량용으로 이렇게 셔널을 쓴다라는 거죠. 태양광이나 이런데 다결정이나 단결정 상관없이 금속 덩어리를 조금 동글동글하게 하되 금속 덩어리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전기를 거기 모이는 그 금속 배터리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금속 인쇄하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약간 두껍게 줄을 쳐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기 2m 베이스 콜렉터 이런 부분에서 두께가 똑같잖아요, 각각. 그래서 두꺼운 부분을 금속에다가 두꺼운 부분을 쳐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초고속 대용량 전송이 되도록 속도 처리가 빨라집니다. PM 반도체나 모든 반도체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집안에 진공청소기를 RC카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어른 장난감이 전 세계 대박 날 거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킥보드를 앞에 바퀴를 2개를 두면은 하나잖아요. 앞에 바퀴를 2개 두면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 킥보드를 할 때도 모든 그 핸드카나 이렇게 리어카, 그다음에 리어카 바퀴, 자동차, 오토바이, 그다음에 자전거 바퀴 이런 데도 오목한 허물 오래 쓰던 지장이 없어 차주면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힘이 생긴다 그랬죠. 캐터필러 같은 데도 되고, 그다음 모든 화물차 자동차 타이어도 되고, 핸드카랜드 장바구니 카트, 그다음 외관 카트 이런 게 바퀴에도 이렇게 홈을 파주면 무게를 들어 올려줍니다. 여행용 가방 같은 데도 이렇게 바퀴를 3개를 이렇게 놓으면 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핸드카 같은 데도 되는데 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오목한 홈을 갖다가 파주면 모든 이렇게 공작의 바퀴가 다 들어가죠. 가구에 들어가고 홈목한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힘을 갖는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바퀴에는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잘 안 움직여지는 사물에 바퀴를 3개를 앞에, 보통 일반적으로 2개인데 핸드카 같은 3개를 달아 여행용 가방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동차 바퀴에 광폭 타이어를 뒷부분에 경토 타이어를 두고 앞부분에 이제 틀리게 차별해 두면 지면을 밟는 이게 힘이 굉장히 세져 가지고 무등길에도 잘 안 먹히고, 같은 연료도 파워가 세집니다. 안정적으로 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도 주행하게 되는데요. 뭐 오토바이도 되고,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렇게 자전거 자동차에 이렇게 그 공기 주머니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 이제 거기에 뚜껑 부분을 이중 뚜껑으로 만든다 그랬죠. 뭐 이런 볼펜 같은 것도 되는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뚜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좀 더 작은 뚜껑, 이중 뚜껑을 만들어서 이 안에 이게 들어갈 정도를 만든다는 거에서 딱 넣어주면 좀 더 마르질 않아요. 모든 볼펜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쓴다는 거죠. 이런 것을 써가지고 미니 뚜껑, 거기다가 스펀지나 이제 유산 모두 소재는 다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그 구멍을 막아서 바람이 안 새는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손잡이, 석유 말통 같은데 또는 이렇게 손잡이 드는 거는 굉장히 많죠. 물통도 있고 뭐 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삽자루 이런 또 오목한 홈을 파주면 무거운 물건을 잘 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약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약간 그 다음에 자전거의 브레이크 패드,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와 이게 어떤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여기다도 홈을 파주면 굉장히 잘 잡힌다. 그래서 오토바이, 자전거도 된다. 홈을 좀 파준다는 거죠.
이런 손잡이 같은데도 홈을 파주면 굉장히 잘 돼. 삽자로 뭐 공구에는 다 기술이 들어가요. 여기서 여기도 겉에는 평판이 안으로 홈을 파서 장타를 납니다. 그래서 핸드 뭐 이렇게 탁구채라든지 테니스 손잡이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 써도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조그맣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 멀리 갑니다.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문 손잡이 종류는 모든 물건을 드는 데는 손잡이가 들어가는데 이 손잡이도 다 그런 손잡이 종류는 다 들어간다. 하시면 제기술해야 되겠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이런 것들도 미세한 홈을 파주면 이렇게 잡고 올라가기가 되게 좋지. 안 미끄러지고 삽자루 같은 데도 이렇게 고무 패킹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 딱 접착에 대해서 치매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손 만지는데 그게 굉장히 잘 돼요. 이것도 제기술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공구 종류는 이게 홈을 좀 파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물건을 들 때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죠 곶감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오븐에다 넣어가지고 곶감을 금방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그냥 수분이 빨리 날아가면서 곶감 빨리 만들어도 되게 맛있는데요. 당도도 높아지고 건포도나 모든 건과일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건자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량 생산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후라이팬에 달고나 설탕을 녹여가지고 하레마레 시켜 달고나 설탕을 입혀도 됩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 같은데 초콜릿 젤리 같은데도 들어가고 이렇게 옥수수 팝콘이라 이런 데도 들어가. 우리나라 한과 종류가 센베이도 있고 다양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과일청과 과일잼 가루를 첨가시켜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고요. 달고나 설탕을 저 편의점에서 편스토랑에서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 그렇게 제기술이니까 커피에다 넣어도 되고 우유에다 넣어도 되고 편스토랑에서 이렇게 방송국에 프로그램에서 하시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에어프라이기와 같이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만들면 좋은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 전자레인지에서 약간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상중하로 이렇게 그 전파를 쏘면은 골고루 익어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다. 전자레인지는 오븐 또는 또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된 장치로서 이스트균, 빵 만든 이스트균을 숙성시키는 온도가 한 28도, 30도씩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저온이라도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런 것을 독립된 장치로서 만들어 놓은 거라 빵 발효실로 오븐이나 이렇게 이런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인데 플레인 요거트 만들 때도 좋은데 매주 쓸 때도 좋겠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약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매주 쓸 때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상온 냉장고. 그 양파를 28도씨, 뭐 30도씨 되도록 양파가 오히려 상온이 넉 달을 갑더라고요. 냉장고에 놔도 그냥 금방 썩던데 상온으로 오히려 보관하는 게 낫겠다. 좀 묘한 게 한 13도씨에서 15도씨 정도 되는 곳에 농산물을 놨더니 농산물이 되게 오래 가더라. 되게 신기한 것을 이게 상온 냉장고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치 숙성할 때도 딱 좋고요. 김치 숙성할 때도 한 20 몇 도씨에서 숙성해서 10 몇 도씨에 낮춰서 보관하고 다시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좋은데요. 고기 숙성할 때도 좋고 그래서 다양한 용도 이 상온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0도씨에서 20 몇 도씨까지 해서 뭐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